안녕하십니까. 당진의 한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충청권에서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당진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대전에서는 외식 전문 배달업체 직원들이 확진되는 등 일상 곳곳에서의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나음교회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4명, 당진과 서산, 공주 등 충남에서 8명이 더 나왔습니다. 대전과 공주 확진자들은 유성구의 한 교회 교인들로 지난 10일 나음교회 확진자가 다녀간 서산의 기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들이 종교 소모임 금지 기간에 기도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를 제외한 방문자 20명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산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당진 나음교회와 관련된 전체 확진자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 속에 당진시는 오늘부터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렸고 당진과 서산 지역 전체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일상 곳곳에서도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소속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고 지난 13일 확진자가 나온 외식 전문 배달업체에서도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KTX 열차에서 근무하는 승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1명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아 동료 직원 10여 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청양 마을회관과 관련해서도 자가 격리 중에 확진자 2명이 더 나오는 등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의 교회와 주점, 또 마을회관 등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출입구 손잡이와 온풍기, 의자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묻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환기가 안 된 밀폐 공간이 감염 확산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교인 40여 명이 예배를 한 뒤 함께 식사를 한 당진 나음교회.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이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 이 교회 출입구 손잡이와 온풍기, 의자 등 16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산 주점과 청양 마을회관에서도 환풍기와 손잡이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모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오염된 실내 공간에서 한꺼번에 집단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비말이 사실은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보시는 것 같죠. 가장 큰 걱정은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다가온 성탄절과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은데 추위 때문에 환기를 기피해 실내 오염과 함께 집단 감염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소가 되든 밀폐된 곳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또 이격거리 그리고 마스크 착용 3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방역당국은 최소 하루 3차례 10분 이상 반드시 환기를 해줄 것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밀접 접촉을 하는 실내 모임은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에 학교 현장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과 교직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방학까지는 아직도 2주일 이상 남아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이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전날 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동료 교사까지 확진되며 확산 우려가 커지자 학교는 2주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도 대전에 5곳이나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130여 명. 특히 대전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15명이 확진되는 등 학교 현장의 확산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돌봄도 안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방학을 좀 더 빨리 했으면 그런 마음이
문제는 겨울방학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점입니다. 대전 지역 대부분 학교는 이달 말에나 방학에 들어가 방학까지는 2주일 이상 남아 있습니다. 1월 중순, 심지어 2월에 방학하는 학교도 있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학생 간 전파 등 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현재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원격 수업 전면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에서는 당진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충남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전면 원격 수업을 허용했고 세종교육청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 오는 21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천안시 성환읍의 거위체험 농원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천안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농장의 거위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이에 따라 반경 10km 내 140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178만 마리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또 반경 3km 안 38농가 62만 마리에 대한 긴급 처분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지난 2018년 3월 아산 산란계 농장 이후 2년 9개월 만으로 충남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천안과 계룡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안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도 옷차림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기승을 부린 동장군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 주말쯤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로 온몸을 중무장한 시민들. 살을 내는 강추위에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천안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대전과 계룡도 영하 10도를 기록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출근하는 거. 귀가 막 찢어질 것 같고 바람 불면 너무 추워요. 며칠 전보다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조금 내복 껴입고 왔거든요. 낮에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져 대부분 지역이 영하 3도에서 0도로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고 또 밤 사이 지피면 냉각으로 인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추위가 왔고요. 추위와 함께 눈구름대도 발달해 충남 남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3cm의 눈도 내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진 뒤 이틀 정도 평년 기온을 회복하다 주말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한파 속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경우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수 있어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공동 건의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세종시 건설 파급 효과를 전국에 확산하고 철도 서비스가 열악한 충청권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해 지역 내 교류 협력과 동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최강국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나 장비는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국내에서 12인치 반도체의 테스트베드가 처음으로 구축돼 새 이정표를 찍게 됐습니다. 반도체의 완전 국산화가 머지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조용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들로 최강국임을 자부해왔지만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장비인 불화 아르곤 이머전 스캐너입니다. 빛을 쪼여 반도체 소재, 즉 강광제를 평가합니다. 반도체 기판을 제조, 측정, 평가하는 데 쓰이는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의 핵심 장비입니다. 나노종합 기술원이 지난해 9월부터
450억 원을 들여 핵심 설비 10종을 갖춘 1000제곱미터 규모의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의 성능 평가가 가능해진 겁니다.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십 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걸 미리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양산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미국이나 벨기에 등에서 검증 시험을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지금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하는데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세종시가 주도하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 협력과제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뉴딜을 선도할 충청권 초대형 프로젝트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물류 서비스 확산,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충청권 내 국내 최초의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와 자율주행 전용 도로 조성,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비한 미래형 복합 환승센터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지난 9월 23일 새벽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된 화구는 서천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유성체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포착된 화구 영상과 일반인의 제보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화구는 새벽 1시 39분쯤 서쪽 하늘에서 날아와 서해 상공 고도 70km에서 빛나기 시작해 충남 서천 상공 44.5km에서 1차 폭발이 서천과 전북 익산 경계 상공 34.3km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화구는 흔히 별똥별이라 불리는 유성 가운데 지상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보다 더 밝은 유성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결과 대전역 주변에서 성매매업소 101곳이 여전히 영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대전역 주변의 낡고 오래된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여성 150여 명이 성매매를 하며 업주 등에게 물리적 폭력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대전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자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김태균이 대전시에 마스크 2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김태균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한 마스크는 대전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대전시 공영자전거인 타슈를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타슈를 시내 키오스크 262곳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어디서라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공유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자전거 5,000대와 거치대 1,000곳을 확충해 대전시 내 어디서든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빙그레가 내후년부터 천안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빙그레는 오늘 충청남도 천안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천안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17만 6천여 제곱미터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빙그레 측은 오는 2022년 6월 공장 건설에 착공하고 1차로 2024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하며 2030년까지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신규 고용 인원은 1,17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군이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번코리아와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더번코리아는 현재 예산 원도심에서 국밥거리와 골목 양주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메뉴 개발도 추진하게 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개원 5개월 만에 하루 외래 환자 수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의 하루 외래 환자 수는 지난 7월부터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